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플랜 1, 플랜 2, 플랜 3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플랜을 여러 가지를 쌓아놓으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내가 상급지 갈아탈 곳을 계약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잠깐 아이들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주택자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그런 주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틀에서 현재 1주택자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가 뭐냐면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지금 집이 있다고 했을 때 더 상급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은 어디가 상급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지라는 기준을 알아야지 갈아타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갈아타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성공한 갈아타기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급지를 보는 기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게 상급지를 보는 기준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가격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조건에 상급지에 부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또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이 고평가가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입지입니다. 이 가격과 입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여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상급지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언제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갈아타기는 지금 시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조금씩 반등하려는 곳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부동산 상승기가 오게 되면 정말 내가 예전부터 갈아타기 하고 싶었던 곳들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예전에 이제 고점일 때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일 때 그 상급지와 내 아파트의 격차, 현재 시점에서 이 상급지와 내 아파트의 격차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지금 격차가 줄어든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굳이 고민을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자산을 늘린다는 측면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1주택인 분들은 일단 투자는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투자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갈아타기를 통해서 실수요 관점에서도 충분히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투자와 이런 갈아타기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저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지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내가 지금 산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내가 샀던 시점부터 몇 년간 오를 거예요. 그 오른 만큼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아타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실수요 관점에서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내가 사는 지역이 한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그 지역이 지금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흐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부동산의 상승 흐름, 하락 흐름이라는 것도 돌고 돕니다. 결국 계속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이클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미분양, 입주 물량, 거래량 같은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 지역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흐름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 놓으면 계속 우리는 여기서 살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흐름이 왔을 때는 또 여기가 예전에 내가 살던 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전에 제가 살던 곳들은 올라봤자 정말 미미하게 오르더라고요. 워낙 입지가 안 좋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갈아타기를 한 곳들은 확실하게 예전에 집에 비해서는 좋은 곳이고 신축이고 입지도 좋고 하다 보니까 오를 때에는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뭔가 현재 내 자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돈에 대한 결핍이 있고요. 이걸 해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아타기도 방법을 확실히 알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려드렸던 1주택 갈아타기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갈아타기가 정말 좋은 갈아타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출입니다. 근데 지금 특례 보금자료는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1주택이라도 우리가 1주택 언제까지 처분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출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단 이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했을 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담보 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대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담사는 내가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대출 상담사 연락처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럼 전화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야지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생각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걸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몰라가지고 더 좋은 곳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곳에 갈아타기를 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출을 알아볼 때는 정말 수십 군데 전화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또 조건이 다른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또 찾아가기 전에 전화로라도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많이 대출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집을 파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아타기를 할 때 정말 위험하게 갈아타기 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갈아타기를 할 곳을 먼저 계약을 해놓고요. 내 집을 팔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할 뻔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갈아타기 하고 싶은 동네를 계속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계약을 할 뻔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빨리 팔리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집을 내놨죠. 기존에 살던 집을 내놨는데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정말 그 기존에 살던 집을 파는데 총 들었던 기간이 3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다시 걷었다가 다시 내놨다가 다시 걷었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는 저처럼 이걸 내놨다가 들렸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내놓으세요. 계속 매물을 내놓으시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여기가 매매 거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전세나 월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매매 거래가 안 되면 전세나 월세라도 놓고 나는 이사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세를 놓았을 때 나에게 더 필요한 돈, 월세를 놓았을 때 나에게 더 필요한 돈,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플랜 1, 플랜 2, 플랜 3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플랜을 여러 가지를 쌓아놓으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내가 상급지 갈아탈 곳을 계약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파는 집을 확실하게 팔고 나서 상급지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급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계약을 안 하면 몇 억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냐면 빠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반등조차 못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집이 안 팔려서 상급지 갈아타기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집을 어떻게든지 잘 파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 일단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집이 안 나갔다고 해서 상급지 갈아타기 할 곳을 또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미리미리 입지도 보시고 매물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놔야 됩니다. 미리 그렇게 해놓으시면 내 집이 딱 팔렸을 때 바로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주택자인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